자, 이번 영상에서는 납세 후 분석, 줄여서 세후 분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유효세율, 증분세율, 한계세율로 법인세 또는 법인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고, 유보이익을 이용하는 투자대안에 대한 납세 후 영향을 분석할 수 있고, 또 차입자본이 포함된 투자대안에 대해 납세 후 영향을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리스 대 구매 대안과 같은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후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서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감가상각비와는 달리 이 세금 지출이라는 거는 명시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니까 이거를 임금, 재료, 장비, 에너지에 관한 비용처럼 명시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지만은 이 소득세, 내야 되는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명시적인 현금 흐름은 아니지만 그 규모와 시점이 소득세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된다. 자, 그러니까 세법은 세금과 관련된 법이죠. 세법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적용을 통해 소득세를 고려한 기업 재무성과 상의 손익 파악뿐만 아니라 투자 대안의 채택, 기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또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토픽에서는 개인보다는 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소득세의 기본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수업은 이 경제성 공학 수업이지 회계나 회계 세무 수업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법, 세무법 상에서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된다 그런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세금이라는 것이 경제성 분석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회사에 가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수업에서 다루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경제성 분석의 개념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 자체도 한국 교재가 아니라 이제 미국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법이랑 미국 세법이랑 분명히 조금씩 다른 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세세하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에 분명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 납세 후 현금 흐름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영향도 다루고 또 가속 감가상각 방법의 납세 후 효과를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 운영을 위한 차입자본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있어서 차입자본의 활용이 납세 후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절 이름은 법인 세율입니다. 법인 세율 아까 지나간 곳인데, 그래, 다시 지나가서,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거는 사업 활동에서 명시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다. 몇 번을 얘기했지만요, 세금은 이게 그냥 장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주머니에서 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때는 납세 후 기준으로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고, 왜냐면 그게 진짜 이제 현금 흐름이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엄청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납세 후 경제성 분석, 세후 분석 절차는 현금 흐름에 이 세금이랑 세금에 감세 효과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런 세금에 관련된 걸 반영하는 거 말고는 그냥 똑같으니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해만 잘 하면은 된다. 그래서 법인은 보통 재산세, 판매세, 소비세, 소득세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법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 그냥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회사도 뭐 개인 회사가 있고 법인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그냥 법인을 회사라고 생각을 할게요. 법인이 검토하는 투자 대안들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때 이런 다양한 납부세금 유형 중에서 소득세가 가장 중요하게 취득된다. 소득세. 왜냐하면 소득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세금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대안에서 다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거니까 여러 대안들 사이에 경제적 우열을 전혀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소득세. 그래가지고 우리가 별다른 언급 없이 그냥 법인세라고만 하면은 이렇게 법인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데 이 중에 무슨 세금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그냥 법인세라고 하면은 이 법인 소득세를 의미를 하게 된다. 라는 거 맥락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럼 그런 소득세 또는 법인세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총 소득에서 특정 공제액을 차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고려해서, 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이라는 거는 잔존 가치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 걸 고려해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서론이니까 자세한 산출 방식은 뒤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소득세법, 이 법인세는 법인 소득세라고 했고, 법인 그러니까 소득세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인데, 그런 소득세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개정되기도 한다. 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국세청에서 그 공시하고 있는 그 법인세 세율 표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뭐 2023년 이후에는 이렇다라는 말이 쓰여 있으니까 그 말인즉슨 이전에는 또 이거랑 달랐을 수가 있고 또 더 나중에는 이거랑도 또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기업의 법인세 산출에 적용되는 개념은 항상 대동소이하다 이 말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잘 모르지만은 저도 뭐 일본도 비슷할 것 같고 그런 게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토픽에서는 납세 후 현금 흐름의 양상을 측정하고 세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소득세법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과 절차만을 강조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어랑 개념을 먼저 소개를 하자면 여기에 이제 뭐 총소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소득. 자,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소득이라는 말도 있고 뭐 수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은 이런 돈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총소득이라는 거는 영어로 gross income이라고 GI라고 줄여서 쓰기로 하고, 그거는 그 법인이 단기에 벌어들인, 단기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올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에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비과세 수입을 제외한 값을 우리는 총소득이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비과세 수입이라는 거는 어떤 수입인데 거기에는 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그런 수입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총수입에서 비과세 수입이라는 거를 제외한 값을 일단 총소득액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충 퉁쳐서 말하면은 그냥 그 기업의 단기 총 매출액이라고 뭐 대충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이라는 거는 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을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기업이 그것만 가지고 돈을 벌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기업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디다가 금융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부동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업은 뭐 반도체 기업인데 그 기업이 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막 많고 금융재산이 많아서 거기로부터 막 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총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제외를 하고 그 기업이 그 기업의 이제 핵심적인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매출액을 이제 총 소득이라고 보면은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금이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 손금은 이 손금이 아니고, 예, 영어로 deductible expense예요. deductible expense.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자면은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단기 사업에서 지출한 비용 중에 수익 창출에 직접 관련 있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뭐 하려면은 그 회사도 돈을 써가지고 뭔가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쓰는 돈들 중에서 기업의 이제 핵심적인 그 활동을 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돌리려면 그 직원을 고용해야 되니까 직원한테 인건비를 줘야 되고, 또 공장 돌리려면은 뭐 그 공장이 다 땅도 내 거고 건물도 내 거고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남의 땅을 빌려서 뭐 하는 경우에는 그 빌리는 데 대한 비용을 또 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수익 창출과 직접 관련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손금에 우리가 산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 항목들을 손금 산입 항목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 이제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들이 차입금 이자 상환액, 내가 뭐 돈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그 빌린 돈에 대해서 내야 되는 이자, 그것도 이제 손금 산입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그냥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이건 그 수익 창출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고, 인건비, 임차료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뭐 재해 손실도 이렇게 되고, 뭐 기부금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손금이 그런 거고, 손금 산입 항목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법인세가 이제 나오는데, 법인세는 영어로 이제 T라고 쓰기도 하고, 인컴 텍스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거는 법인이 단기 소득에 대해서 내야 하는 소득세다, 세금을 법인세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그 법인세는 TI 곱하기 ITR이다. 이거. 그럼 TI가 뭐고 ITR이 뭐예요? TI는 taxable income이라고 해서 taxable, 그러니까 텍스를 붙일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 거니까 과세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소득이라는 그 소득의 어떤 값에다가 ITR이라고 하는 어떤 인컴 텍스 레이트, 법인세율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법인세고, 법인 또는 회사는 이 돈을 나라에 이제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개념인 것 같다. 법인세는 taxable income, 그 과세소득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한 것이다. 법인세는 과세소득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한 것. 자, 그러면은 이 법인세율이라는 거는 어차피 앞에 보여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규칙이 있는 거고,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과세소득이라는 것도 정해진 규칙이 사실 있는 거죠. 있는 건데, 법인세율은 이렇게 막바로 표로 딱 줬으니까 우리가 그냥 표만 하나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과세소득은 뭐 기업마다 조금씩 뭐 활동하는 그 기업마다 뭐 수입, 지출, 비용 이런 게 이제 다 조금씩 다를 테니까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냐면은 제가 밑에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자,
어떤 이런 이제 박스 안에다가, 빈 박스예요. 빈 박스에다가 색깔을 좀 맞춰보자. 요런 이제 빈 박스에다가 총소득을 집어넣어요. 총소득을 박스 안에다 집어넣어. 총소득은 이거 대충 단기 총 매출액이라고 했습니다. 총소득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손금 산입 항목들을 다 빼주는 거예요. 손금 산입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뭐 이 감가상각비랑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금 산입 항목.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는 총소득을 집어넣고 모든 손금 산입 항목을 다 빼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과세소득이 딱 나온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심플하긴 한데 뭐 하도 용어들이 많으니까 약간 사람을 혼동되게 하지만은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과세소득을 계산하면은 그 값을 이제 여기 식에다가 넣고 거기다 법인세율을 곱하면 법인세가 계산되게 된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뭐 용어 중에 용어 두 개가, 이거는 사실 뭐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나중에 뭐 회사 직장 생활 하면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아무튼 세금을 최대한 덜 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줄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라기보다는 아무튼 두 개가 있어. 세금을 줄이는 거에 관련된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뭐냐면 산출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걸 세액공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이 세금이 나왔잖아요. 세금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깎아준다라는 그런 제도 같은 거를, 또는 그런 행위를 세액공제라고 하고, 두 번째 얘기는 소득공제라는 건데, 세금을 계산하려면은 요 과세소득에서 법인세율을 곱해주는 거니까 요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못 바꾸고, 그럼 요거를 요거를 줄이면은 얘도 같이 줄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나 그런 거를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과세소득을 축소해 줌으로써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손금 산입 항목이랑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용어랑 개념을 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법인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산출된다라는 거. 누진세라는 거는 뭐 점점 뭔가 누적되는 그 세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해서 산출한 세금을 우리가 누진세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좀 작은 세율이 곱해지고, 소득이 아주 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과세소득에다가 좀 더 큰 법인세율이 곱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 누진세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거 보면은 이게 국내 법인세율이고, 왼쪽 거가 우리 교재에 있는 미 연방의 법인세율인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그 과세소득입니다. Taxable Income, TI. 이 과세소득이 $50,000 이하인 그런 법인에다가는 그냥 그 TI에다가 0.15, 여기가 이제 법인세율이에요. 0.15라는 법인세율 곱해서 요만큼의 그 법인세를 내면은 돼요. 근데 이 과세소득이 이제 5만을 초과하고 7만 5천 이하인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세금 법인세를 이만큼 내야 돼요.
보면은 이게 7,500 플러스 0.25 곱하기 ti 빼기 5만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은 자, 여기 있는 0.25는 여기에 있는 0.25이고 그리고 이 7,500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요 안에 들어가는 소득을 벌었다라고 과세소득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7만의 과세소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7만이라는 거는 7만을 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막대로 표시하면은 한 이만큼이 이제 5만이고 이제 이만큼이 2만이다 이거예요. 왜 2만으로 쪼갰냐면은 이만큼이 5만이니까 0에서 5 여기 0에서 5만까지는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여기에다가는 0.15를 곱해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7,500이라는 거죠. 그 7,500이고 그 5만을 제외한 나머지 7만 중에서 나머지는 2만이잖아. 그 2만에다가는 바로 요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줘. 그러면은 이게 요거의 4분의 1이니까 뭐 5천이 되겠죠. 요걸 그렇게 다 더해가지고 이 7만이라는 과세소득이 있는 회사의 법인세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요 식입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다 그런 식. 밑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TI가 여기에 속한 기업은 예를 들어서 9만이라고 쳐봅시다. 이게 총 9만이에요. 그러면은 9만을 한 5만이랑 그리고 이 5만에다가 2만 5천 더해서 2만 5천 더하면은 이만큼이 이제 7만 5천이 되죠. 여기까지 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 9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7만 5천이니까 1만 5천 이런 식으로 그 과세소득을 쪼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곱하기 0.15 해주고 여기에다가는 0.25 곱해주고 나머지 여기에다가 바로 0.34를 곱해가지고 나온 거를 세금으로 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13750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5만 곱하기 0.15 더하기 여기에 들어가는 25,000 곱하기 0.25 이게 13750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그렇죠. 13750이 이제 딱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누진세다.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는 0.15인데 여기는 0.25로 늘었고 그 위에서는 더 0.34로 더 늘었고 그 위에서는 0.39로 더 늘고 이런 식이니까요. 근데 이제 항상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늘기만 하지는 않는 게 우리나라는 이게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을 쪼개서 가면 갈수록 이게 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다가 여기에서 요 두 개를 보면 얘가 더 커. 그러니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누진세라는 개념은 대체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회사는 현 시점에서 연간 5만의 과세소득을 예상하고 있다. 그걸 시나리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시나리오 2도 있는데 시나리오 2에서는 연간 40만의 과세소득을 예상하는 그거를 시나리오 2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시나리오 1, 2 공통적으로 이 스타트업 대표는 과세소득을 연간 4만 5천만큼 증대시킬 수 있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투자를 추진해서 기대한 만큼의 추가 소득 4만 5천이 발생을 하면은 이 투자가 초래하는 법인세의 증가분은 몇일까? 그거를 아무튼 5만일 때랑 40만일 때랑 두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정보가 시나리오 1에서는 과세소득이 5만이고 시나리오 2에서는 과세소득이 40만이다.
그리고 두 경우에서 다 투자를 할 때 기대되는 과세소득 증가분은 45,000이에요.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이 표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 과세소득을 이제 TIB라고 하고 B는 before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1에서는 5만, 시나리오 2에서는 40만.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자 전 법인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요거 과세소득이 요럴 때 법인세 계산한다는 거고, 그거는 지금 5만이 여기에 속하니까 그냥 5만에다가 0.15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75,000이 투자 전에 법인세가 되고,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40만이니까 40만은 지금 여기에 속하잖아요. 여기에 속하면은 이제 요 시기에 의해서 그 과세소득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여기 있고 0.34 여기 있고 TI 요 투자 전 과세소득이 40만이니까 40만을 여기다가 넣고 빼기 33만 5천을 해주면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13만 6천의 투자 전 법인세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 후를 살펴보자. 투자 후 과세소득은 시나리오 1에서 보면은 투자 후에는 이 투자 전 5만에서 이 4만 5천을 더해주면 되니까 5만 더하기 4만 5천에서 9만 5천이고, 시나리오 2에서의 투자 후 과세소득은 요 40만에다가 요 45만을 더해주는 거니까 44만 5천이고, 예. 그러면은 그 과세소득 가지고 또 투자 후 법인세를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럼 9만 5천은 지금 어디에 속하냐면은 이제 여기에 속하니까 9만 5천이 요 식에다가 TI에다가 9만 5천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9만 5천 넣은 게 이제 요 식이고, 요거 계산을 하면은 2만 550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후 법인세 시나리오 1에서는 2만 550이 나오고, 시나리오 2도 시나리오 2에서는 요 44만 5천이라는 과세소득이 투자 후 과세소득이니까 44만 5천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요 식에다가 똑같네, 아까랑 똑같이 이제 TI에다가 44만 5천만 넣어주면은 요거 쭉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게 투자가 초래하는 법인세의 증가분을 시나리오 1과 2에 대해서 다 계산해 보라는 거니까, 그거는 이 시나리오 1에 있어서는 투자 후 법인세가 2만 550이고 투자 전이 7,500이니까 거기서 요거 빼주면은 법인세 증가분이 시나리오 1에서는 13,050이고 시나리오 2에서는 이제 투자 후 법인세에서 투자 전 법인세 빼준 요 값이 15,300이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시나리오 2에서 더 법인세 증가분이 커지게 된다. 똑같은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 벌고 있는지, 내가 지금 더 많이 벌면은 내가 똑같이 더 벌게 되어도 그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누진세 형태로 설계된 법인세 때문인 거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은 법인세율과 관련된 이제 뭐 몇 가지 또 용어들인데, 유효세율, 증분세율, 한계세율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다 이제 조금씩 다른 법인세율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유효세율이라는 것은 전체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평균 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과세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표에서 뭐 어디 이런 데 속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뭐 과세소득은 이만큼인데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여기에서는 이만큼에 대해서는 이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다른 법인 세율이 막 적용이 되니까 정신없다 이거고, 그래서 유효세율은 뭐냐면 이제 평균적으로 부과되는 세율이 대체 몇이냐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자라는 거. 그래서 그 유효세율의 계산은 과세소득 전체를 과세소득, 그러니까 법인세
법인세로 내는 금액의 이제 총액을 과세소득으로 이제 나눠줌으로써 그 어떤 세율이 구해질 텐데 그것이 유효세율이다.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평균적인 세율인 거고, 자, 증분세율은 뭐냐면은 아까 그 요 예시 상황처럼 증분 투자로 발생한 추가 소득에 부과되는 평균 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투자를 했어도 그 법인세율의 증가분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증분세율이라는 거는 과세 소득 증분액 분의 법인세의 증분액이다. 자, 추가적인 소득에 증분 투자로 발생한 추가 소득에 부과되는 평균 세율이 바로 증분 세율이다. 마지막으로 한계 세율이라는 것은 과세 소득의 마지막 1달러에 적용된 세율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아까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1달러에 적용된 세율은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대부분의 경우 과세소득에 적용된 여러 세율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갈수록 그 세율이 이제 적용되는 세율이 커지니까 여기서는 물론 뭐 여기까지 커지다가 한번 줄었다가 다시 커지고 뭐 그런 현상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기는 했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그냥 커지기는 하죠.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는 어떤 용어 또는 개념들이고, 자, 근데 이제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수행할 때 투자 대안의 납세 후 경제적 가치의 계산은 한계 세율을 적용해서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한계 세율이 보통 이 적용되는 세율 중에 가장 큰 값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요 예시 문제에 대해서 유효소득, 유효세율, 증분세율, 한계세율을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유효세율은 법인세 총액 나누기 과세소득이니까 투자 전을 지금 시나리오 1에 대해서 하랍니다. 1에 대해서. 그럼 투자 전이랑 투자 후가 다르겠죠? 예, 투자 전이랑 투자 후가 다른데 투자 전후를 뭐 다 해보자. 투자 전에는 법인세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 투자 전에는 법인세 총액이 7,500이었고 과세 소득이 5만이었으니까 7,500 나누기 5만 하면은 0.15가 나오게 되고 투자 후에는 과세 소득이 9만 5천이고 그리고 법인세 총액이 2만 550이니까 요거 나누기 해주면은 21.63%가 나온다. 증분세율은 어차피 증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니까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서 과세소득 증분액분의 법인세 증분액이다. 과세소득의 증분액은 이게 4만 5천이잖아요. 4만 5천. 그거고 그리고 그 법인세 증분액은 여기 계산해 놓은 거 요거죠. 요거 나누기 해주면 29%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계세율은 과세소득의 마지막 1달러에 적용되는 세율이니까 투자 전에 있어서는 요 0.15%를 그냥 그러니까 15%가 되는 거고 투자 후에는 얘 과세소득이 지금 9만 5천이니까 9만 5천이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지막 1달러에는 0.34 33%가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유효세율, 증분세율, 한계세율도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른 이 내용은 어디선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